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요즘엔 빨리 찍고 이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팅을 좀 하기가 좀 번거로운 데스크 쪽에서는 좀 나중에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요즘 나이가 50 하나가 돼서 그런지 제가 한 40대까지만 해도 이게 영상 찍는 게 이렇게 안 힘들었는데 50 하나가 되니까 이게 작년부터 해서 그런지 상당히 좀 피곤하더라고요. 상당히 가성비 높은 방송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다가 보니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책 은당 같은 거 읽어주면서 책 읽어주면서 사람 나오지도 않고 AI가 읽어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틀어놓고 듣나 봐요, 그걸. 얼마나 이게 좀 살아있는 어떤 영상입니까? 제 입으로 얘기하기도 참 저기 한데, 깜빡깜빡거리는 게 우리 그저께 봤던 타이타닉에서 이제 침몰하는 타이타닉이 캘리포니아호에다가 이제 조난 신호를 보내니까 요걸 딱 모르스보를 딱 하더라고요. 반짝반짝. 바로 요걸 보라는 거죠. 우리 청년의 힘에 이 어떤 SOS를 딱 보라는 겁니다. 여길 보라. 침몰하는 배들은 이걸 보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상징해서 써놨습니다. 우리 청년의 힘 뉴스룸의 상징 동물이 고래잖아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조난 신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 각자 누구에게나 그들만의 지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내가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에 가면은 모든 인생들이 그냥 술술술술 알아서 다 풀리고, 명문대학을 가면은 그냥 엄마들이 다, 또는 마누라들이 또는 남편들이, 아버지 엄마 또는 이런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든 뭐든. 결혼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라고 결혼만 하면은 이제 인생이 술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검사가 되면 알아서 술술술 풀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나이쯤 돼서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아시는 분들 중에 선배들 또는 직장 선배님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인간은 끝도 없구나. 인간의 어떤 욕심도 끝도 없지만 인간의 이 고난도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 어떤 직업을 가졌거나 어떤 재산 상태를 가졌거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서울 법대를 다니는 사람들끼리의 무리에서의 레이싱이 다시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서울 법대를 들어가가지고 구술을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기들 같은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끼리 경쟁해가지고 계속 떨어진 거예요. 계속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고 또 검찰청 가가지고도 좌천당하고. 인생이 어떻게 보면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야 검사가 어디냐 이렇게 하지만 그분 입장에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검사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걸 이렇게 머릿속에 가정을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출발선에서의 모든 어떤 고민과 근심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검사라 해서 앞에 있고 일반 회사원이라서 뒤에 있는 것도 아니야. 왜? 사람은 우리가 다중우주라고 그러죠? 다중우주. 똑같은 사람이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두 개의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 삼성전자에 다니는데 여기서 사는 이 인생이 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마찬가지로 제가 있는 회사에서 오늘 하루 24시간 열 몇 시간 일을 한 게 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 했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미 시간은 지나갔어요.
예, 이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21세기에 지금 초반이 지나가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아, 내가 뭘 했었을 걸. 인생에 뭐 후회를 하잖아요. 아, 내가 좀, 다른 직장을 좀 가봤으면 어땠을까. 내가 또 어떤 직업을, 내가 의사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가 참 지금부터 행복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막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왜 다 부질없는 생각인 줄 아세요? 첫째는 돈을 벌 사람이었으면 어떤 직업으로 돈 벌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의사를 됐든 변호사가 됐든 돈 못 벌 사람은요, 의사 변호사에 돈 못 법니다. 예, 변호사에도 원래 200만 원 못 버는 사람들이 많고, 의사도 개인 파산자가 수두룩해요. 왜 그러냐면 체질이 돈 버는 체질이 아닌 거야. 근데 본인은 생각할 때 지금 돈이 못 벌거나 이러면은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 줄 알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 하다가, 아, 난 변호사 하지 말고 차라리 의사 할 걸. 왜 내 이공계에서 법대를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얘기 있더라고. 그 사람은 의사해도 마찬가지로 돈 못 법니다. 변호사에서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의사에서 2천만 원 벌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다만 한마디로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죠. 마음가짐. 본인이 갖고 생겨먹은 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인간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뭔가 자기가 바뀌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바뀌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노력을 해서 본인 스스로를 바꾸는 건 제일 좋죠. 뭐 자기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뭐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너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본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왜? 본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궁리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즐거운 일들이야. 내가 어디를 막, 예를 들면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여행 가방을 싸는 기분, 응? 또 여행 공항에 가는 기분, 비행기를 타는 기분, 얼마나 즐거워요. 예.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뭐 힘들지만. 우리가 그 기분 나쁘게 여행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20대 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아, 정말 죽기보다 싫어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 20, 30대 때 어떤, 30대 어떤 그 뭐랄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충분하다 이거지. 굳이 막 내가 어떻게 보면, 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호기심만 가지면 좋고, 과거에 대한 후회는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어떤 선배로서 또는 뭐 멘토로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저야 멘토를 들 수 있죠. 예, 멘토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야. 과거에 대한 후회는 별 의미가 없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뭐 어떤 직업에 있거나 어떤 라이센스를 따거나 뭐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후회를 할 필요가 없어. 그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 바보야. 그걸 따고 안 따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 어디 땅을 사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어느 집을 안 샀을까 후회하고 이런 것들 다 바보입니다. 예. 그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못했던 이유가 있단 말이지. 그때도 못했으면 지금도 못해요. 그리고 예. 지금도 못합니다. 그때 그런 여건이 안 됐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때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은 지금도 그런 여건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여건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그게 눈에 들어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생겨먹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본인이 치타인데, 내가 치타로 태어났는데 자꾸 호랑이가 되려고 하고, 내가 라이온인데 자꾸 뭐 악어처럼 살려고 하고, 뭐 하마로 태어났는데 코끼리가 되려고 이러니까 자꾸 피곤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동물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제일 참 힘든 경우인데, 내가 어떤 동물인지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본인이 어떤 동물이 모르면은 그냥 후회를 하지 마는 게 최고입니다. 예. 제가 주변 사람들 보면 자꾸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자꾸 한숨을 쉬고, 뭐, 과거에 어쩌니. 저희 부모님들도 좀 그런 경우 있고, 뭐,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배님들 뭐니 보면 얼굴이 파리한 게 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지금 잘 나갔던 뭐 과거에 노무현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존의 자리에 올랐어도 아마 후회가 많았을 거고 또 너무 그 후회가 많았기 때문에 자살도 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후회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네, 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하는 게 후회고 회한이고, 예, 체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회한하고 후회하고 체념하지 않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돼. 그 방법을 찾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바로 누구에게나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도, 그리고 어떤 기업의 CEO도, 어떤 나라의 국왕의 왕도 자기만의 지옥이 있어요. 보니까 뭐 전 세계 국왕 중에서 제일 돈 많은 국왕이 태국 왕이라네요. 태국 국왕이래요. 예. 개인 재산이 뭐 1조, 2조가 아니라 뭐 몇십 조더라고요. 40조인가 50조인가 그래요. 우리 찰스 황태자가 1조 몇 정도 되는데 개인 재산이. 그러니까 뭐 영국 왕이라 그래도 돈은 태국 왕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뭐 50분의 1이에요. 영국이 뭐 옛날 영국이지 지금 뭐 이미 한물간다라고. 근데 그들한테도 그들만의 지옥이 있어. 실제로 지금 영국 왕 찰스는 태국 왕보다 자기가 돈이 없다는 거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뭐 부탄 왕, 요즘에 잘 나가는 빈살만, 뭐 이런 사람, 살만 빈살만 얼마나 좋아.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뭐 옛날 대영 제국이래 뭐네 해서 자기 아버지들이랑 엄마들은 목에 힘주고 다녔던 사람들은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 맨날 이제 위궤양 걸리고 머리 막 아프고 뒷목 잡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만의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 좋은 윈저성에 살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해. 윈저성에 살고 있는지도 관심 없고 아침에 눈 딱 뜨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태국왕이야. 아이씨 왜 나보다 돈 많은 거야. 빈살만 왜 나보다 많은 거야. 옛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식민지였는데 사우디 저기 언제부터 나라야? 카타르? 야 저게 나라야? UAE? 이 새끼들 말이야. 어디 아라비아 로렌스에 나오는 부족장들 모아놓고 우리가 그때 막 대포 훈련 가르치고 막 이랬는데 그때 뭐 지금 석연한다 그래가지고 왕이라고 깝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찰스 3세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표지에 제가 붙여놨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봐요. 그 우영우 보면 참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대를 1등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로스쿨 1등으로 점수를 제일 1등을 맞은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스펙트럼이야. 그런 사람들이 우영우 진짜 뭐 드라마에만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럴 거야. 엄청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자기만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스트레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예.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그게 이제 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한 것 뿐이지 그게 자폐 스펙트럼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질환이라든지 자기만의 걱정거리를 의미한 거야. 예. 나만의 걱정거리. 그 나만의 걱정거리도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거예요. 현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죠. 트라우마야. 응? 자기만의 지옥이 있다는 거죠, 거기도. 그러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기만의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지옥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이 자기만의 지옥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만 생각하면 맞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게 있어. 제발 그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장 지끈지끈 아픈 거, 이 청년의 힘을 어떻게 이거 좀 인간단체답게 좀 만들어 볼까. 이거 생각. 이거 좀 회원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내가 다니는 회사는 정말 잘 나가는데, 뭐 이런 생각. 여기 회원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우리 김태민 국장이나 이현우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훌륭하지만 좀 더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민간단체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자기 월급 억대 연봉 받아가지고 어디 해외 가면 기분 그런 게 좋은 거지. 누가 그거 지금 밤에 여기 와서 청년의 힘이라든 민간단체 이런 것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1000명 중에 1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사람이 다예요, 다. 어떻게 보면요.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이 제일 간단한 사람입니다. 왜 밥 먹고 사는 걱정이 제일 간단하냐?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다들 다른 욕심을 부려서 어려운 거지. 진짜 밥 먹고 살려면 뭐가 어렵습니까? 요즘 어디 가서 돈 200, 300만 원 못 버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근데 또 그걸 못하는 거야. 뭐 라이더, 배달, 저 뭐 바이크를 못해서 못하는데요. 자전거를 못하는데요. 저 힘든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뭘 들지도 못해가지고 제가 뭐 오래 걸으면 뭐 현기증이 나고요. 뭐 계단을 오르면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지. 실제로 밥만 먹고 사는 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정해놓은 거야. 나는 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펜을 끄적거려야 되고 남한테 뭐 어떻게 뭘 건네주지 말아야 되고 땀 흘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정해놓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건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한심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지옥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지옥일 수도 있는데 후천적인 지옥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딱 정해버리는 거지. 정해버리는 거야. 나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남한테 지시하는 것밖에 못해. 나는 뭐 예를 들면 남이 시키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할 거야. 난 못해. 응? 난 사무직밖에 못해. 나는 전문직밖에 못해. 나는 회사 생활 못해. 난 육체노동을 못해. 예를 들면 나는 뭐 글로벌 기업 아니면 못해. 하면 별의별 걸 다 못해. 이게 못하는 게 많아. 그 못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지옥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후천적인 트라우마죠. 후천적인 트라우마. 우영우같이 선천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후천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꾸 못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선천적인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우영우처럼 선천적인 건 어쩔 수 없는데 후천적인 거. 자기가 자꾸 뭘 못하는 걸 자꾸 많이 만드는 사람들. 뭘 먹지를 못해. 뭘 하지를 못해. 뭘 가지를 못해. 뭘 보지를 못해. 뭘 만지질 못해.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지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지옥.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정말 이렇게 지금 사는 게 힘들까? 어려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 다 편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 그 편해 보이는 사람들은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좀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전문직, 기술, 지식 이런 게 아니야. 진짜로. 전문 지식과 기술도 그 나름대로 힘들어요. 머리 굴린다고 힘들어. 왜 변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벌기도 힘들겠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진짜 많은데 성형외과든 치과든 뭐든 간에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해야 돈을 버는 거야. 9시 10시까지 막 해야 밤 10시, 9시, 10시까지. 자기가 예를 들면 텔레비에 나오는 의사들처럼 점심 먹고 1시에 문 열어가지고 7시에 문 닫고 이러면은요 300만 원도 못 벌어요. 응? 300만 원도 못 벌어 진짜. 왜 또 내가 하기 싫으니까 뭐 간호사들이 시키고 나는 그냥 딱 장갑 끼워주고 들어가서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간호사가 알아서 하고 뭐 일거리 다 주고 남는 게 뭐가 있어. 응? 또 험불한 데서 못해. 난 또 냄새나는 데서 못하니까 또 좋은 월세 비싼 데서 또 해야 되지. 더 못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문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보지 못한 게 너무 많고 만질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먹지 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이 있는 겁니다. 자꾸 짜증이 나는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각자 누구만의 지옥이 있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은 바로 그 지옥은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그 스스로가 그 지옥을 하나씩 없애야 돼. 나의 지옥을 하나씩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밤에 달려와서 한 말씀 올립니다.